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계속해서 미적분 22년 대입 수학 능력 시험 24번 문항에 대한 이론과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멈춰 두시고 역시나 한번 천천히 고민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좀 써보면 첫 번째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무리수 E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수 E를 위치로 하는 지수함수의 도함수 개념이 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은 이제 하려면 또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또 조금 뭐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뭐 양변 미분해서 정리하면 아주 쉽게 되는 문제긴 하지만 일단 출제자 의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f라는 함수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함수 f를 실제로 구성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론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합성 함수가 되겠습니다. 합성 함수는 우리가 고1 때 과정으로 이 닷 연산에 대해서 함수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보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정의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합성도 연산으로 보고 어,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 교환은 성립하지 않고 항등화는 항등함수로 있고 역원은 역함수로서 존재한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극한을 또 이제 합성에 대해서 보존을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제 먼저 살펴보시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극한에서 각각이 수렴하고 수렴을 하면 스칼라 C에 대해서 기어 나온 거 포함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다 이렇게 보존할 수 있었다, 그죠? 그럼 합성 연산에 대해서도 극한이 일단 보존할 수 있느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함수가 극한이 존재하고 겉함수도 안함수의 함수값에서 극한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합성 연산에 대해서 극한도 역시나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극한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함수값에 대해서 수렴을 해버리는 연속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파 대신에 FA, GA로 바뀌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연속에 대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어쨌든 다 이렇게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존을 하고, 그럼 그 연속성에 대해서도 안의 함수가 연속이 되고 겉의 함수, 그러니까 합성에 걸리는 함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면은 역시나 또 연속성을 보존할 수 있다. 근데 그 내용은 수투에 혹은 미적분에는 빠져 있습니다. 미적분에는 그 합성에 대한 연속, 미적분에서는 합성 연속에 대한 개념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출제는 자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합성 연속 정리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냥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극한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안의 함수가 f고 겉의 함수를 g라고 하면 안의 함수가 a에서 이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겉의 함수 g가 fa에서 이제 연속이 돼버리면 이 합성 연산에 대해서 g.f도 a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연속을 합성으로부터 보존해 줄 수 있다라는 보존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까지 이야기되면 우리가 연속보다 더 강한 조건이 뭐였어요? 미분이죠, 그죠? 연속보다 더 넓은 조건이 극한이고 극한보다 더 넓은 조건이 함수였죠. 그래서 천천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함수에서 합성 정의했고 극한에서 합성 연산 정의했고 합성 연속에 대한 보존성도 정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미분에 대해서도 합성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건 이제 합성 미분이라 해가지고 연쇄 법칙, 체인 룰 뭐 이제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 합성 연산도 미분에 대해서도 보존해 줄 수 있다라는 정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로 미분 가능도 리미트 그 평균 변화의 극한이기 때문에 역시나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되고, 곱하기는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보존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합성 연산에 대해서도 역시나 겉의 함수를 f 그다음 안 함수를 g라고 하면 뭐 gf로 바꿀까요? 겉 함수를 g라고 하고 안 함수를 f라고 하면 안에 이제 미가고 겉에 게 미가면, 물론 FA 치역에서요. 미가면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합성 미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분까지 우리가 다 땡겨 온 겁니다. 그러면 얘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연쇄 법칙이 되는 거고,
F가 A에서 미분 가능하고 G가 FA에서 미분 가능하면 합성 연산도 역시나 A에서 미분을 보전해주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겉에를 품은 채로 미분한 다음에 속을 따로 떼서 미분한다. 그래서 속미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개념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 안의 함수 f가 1대1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1대1이 아닐 경우에는 성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조금 증명을 손질해 줄 필요는 있는데 일단 그 이야기는 시간이 남으면 좀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리수 E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무리수 E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해가지고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얘를 2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수열로서 정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단조 수렴 정리라는 걸 먼저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열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프 이런 개념인데 필요 없고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모든 수열이 이 어떤 수가 있어가지고 이 수보다는 작다라고 하면 이 수열은 반드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죠. 계속 함수가 수열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유계가 돼 있어가지고 닫혀 있다면 당연히 뭐 얘보다 작을 수는 있겠지만 L보다 작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값으로 반드시 수렴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고 무리수를 사실은 증명할 수 있어요. 얘도 사실 증명할 수 있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고 설명을 계속 드리면 이 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n분의 1의 n. 자, 이것은 우리 이항 정리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원래 2를 정의했을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로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x를 0으로 보냈거든요. 얘도 똑같거든요. n을 인파이너트로 보내게 되면 얘는 0으로 결국 가죠. 그 다음에 이 지수는 또 무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서로 역원 관계고 역수 관계고 얘도 x를 이제 함수로 보게 되면 0으로 가고 얘는 전체적으로 뭐 플러스 무한이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 상태니까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열로 정의한 게 옳고 그럼 이 EN이라는 녀석이 일단 먼저 수렴한다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순서는요. 그래서 이 증명은 지금 바로 하면 여러분 너무 집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일단은 수렴한다는 걸 보일 때 얘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 수열인 걸 먼저 보이고 그죠? 단조 증가인 걸 보이고 두 번째는 얘가 어떤 수 3에 바운드가 돼 있다. 3에 유계가 돼 있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수렴한다라는 사실까지는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단조 수렴 정리를 사용하면요.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수가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렴한 값을 우리가 2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수로 수렴하니까 그 수 E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을 2라고 정의하면 이 극한값 2는 실제로 그 무한급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서부터 무한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 그러니까 0팩 분의 1 더하기 1팩 분의 1 더하기 2팩 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가는 이 극한값도 이 급수도 수렴을 하거든요. 급수도 사실은 수열이기 때문에 부분합의 수열의 극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도 기존에 정의했던 이 수열의 극한값과 동일하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면 이 3번 사실을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가 결국은 무리수인 것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수란 것은 유리수라고 가정해가지고 모순이 나오면 되는 건데 요 사실 이 팩토리얼로 정의된 급수로 표현된 이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이가 무리수인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리수 2라는 것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수를 실질적으로 이 팩토리얼 사용해서 하나둘씩 추적을 해보면 2.73 뭐씩 가는 무한소수로 표현되는 어떤 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무리수 2는 사실상 역사적으로 먼저 발견이 되어요. 네이피어가 이제 그 지수가 너무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니까 이제 이 지수만을 가지고 거꾸로 이제 역추적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등장했었죠. 1 플러스 0.00001에 10만 승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점점 뭔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수치를 넣어보면서 어떤 수로 수렴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얘를 밑으로 하는 자연 로그를 갖고 오게 되면은 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간격을 굉장히 조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무리수 2가 역사적으로는
일반 그 상용로나 이런 것보다는 더 먼저 발견이 되었어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과라고 뭐 너희들 문과 애들 무리수 2는 모르지 이러면서 막 놀리는데 실제로 무리수 2를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냥 정의가 그냥 1 플러스 x의 x분의 1의 극한, 물론 이제 얘도 이제 이걸로 함수 극한 돌려가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열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이번에는 E의 x승, 그러니까 지수 밑이 이제 무리수인 이 녀석을 밑으로 했을 때 E의 x승의 도함수가 EX가 되는 거. 한번 해볼래요? 자, 멈춰두고 E의 x승 도함수가 EX가 되는 거, EX승이 되는 거 한번 증명해 보세요. 백지에다가. 시작. 야, 좀 되셨나요? 어렵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고로 교과서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인강만 보고 뭐 쌤 수업만 듣는다 해서 이게 뭐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박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계속 잔소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을 이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2라고 정의했으니까 함수로 돌렸으면 그죠? 이제 얘가 2라고 할 때, 일때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원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2의 x승 미분이 얘는 이제 밑이 2인 로그로, 아니 그 지수함수로 정의가 되고 얘가 EX승 그대로 나오는 거. 엄청 수학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EX승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면 엄청 좋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무한번 미분해도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로부터 막 어떤 함수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함수고. 근데 이제 임을 한번 보여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 지수함수의 미분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뭐 어때요? 우리가 아까 이 전체적인 골자를 봐도 그렇지만 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먼저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가함수도 마찬가지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고 사실 교과서에서는 이 지수함수나 상가함수가 연속인 거는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미분부터 해버리니까 학생들이 이게 이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속인 거 사실은 지수든 뭐 사인이든, 그러니까 상가함수든 연속인 거 먼저 다뤄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한번 살펴보시는데 일단 이건 받아들이고 미분인 거를 이제 먼저 보일 건데 이 미분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0점을 항상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A의 X승도 그렇고 E의 X승도 그렇고 ln X도 그렇고 sin X도 그렇고 뭐 cos X도 마찬가지고 항상 0점, 이거 X 이꼴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먼저 조사를 해요. 0에서의 겹기라고 하죠. 교과서 순서가 그래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떤 함수든 마찬가지로 이 도함수가 이제 존재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얘로부터 글로벌하게 당겨주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선순위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연속성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 근데 이건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에서의 미분 계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얘를 글로벌하게 당겨서 모든 실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돌리는 거라고. 그래서 EX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보면 순서가 지수함수의 극한, 상가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극한을 배우고 사실 연속을 배워야 되는데 연속은 빼고 그 극한에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다룬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글로벌하게 당기는 거예요. 순서가 항상 그 교육과정 여러분이 머릿속에 막 박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proof. 그러면 결국은 일단은 뭐 연속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됐다고 치고 이 극한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 정의대로 써보죠. 정의. 이 정의는 리미트 x 각각의 점에서 다 그 미분 그 평균 변화율이 존재해야 되니까 동적인 변수를 y로 두고 y가 x로 갈 때 y 정의만 딱 생각해 보세요. y 마이너스 x 분의 2의 y승 마이너스 2의 x승이 뭐인 걸 보이면 게임을 되시죠? 이 극한이 존재하고 이 극한이 그대로 EX승이 됨을 보이면 끝이죠. 힘을 보이자 쓸게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EX가 된 거 보이면 되니까 출발해 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Y가 X가 아니란 말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y-x는 0이 아니고 y-x를 우리가 일단은 이 극한이 존재한다고 아직 등호를 쓰면 안 되지만 y-x를 우리가 좋아하시는 h로 한번 일단 취환해 봅시다. 됐죠? 그러면 y라는 것은 x 플러스 h니까, 그죠? y는 x 플러스 h니까 y 자리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또 다른 정의로 쓸 수 있는 그게 나오죠. 맞아요? y가 x로 간다는 것은 h가 0으로 가는 것과 동일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y-x는 h니까 분모는 h가 되고, 그 다음에 y승은 y 대신 x 플러스 h로 바꾸면 되니까 2에 x 플러스 h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x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 법칙이 실수 지수까지 다 확장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x승 곱하기 2의 h승이니까 분자의 2의 x승으로 다 묶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2x승으로 묶어버리면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실수 지법이죠. 실수 지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지수 법칙 지법.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h가 동적인 변수니까 우리가 2의 x승이라는 것은 지금 상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면 우리 리미트에서 이 스켈라가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거. 1번 함수 극한의 성질 중에서 스칼라가 나오는 이 성질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x승은 h에 대해서는 상수일 뿐이니까 결국 h분의 2의 h-1승이 어떤 수로 수렴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1로 수렴하면 이게 바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장을 h분의 2의 h-1승이 1로 가는 걸 보이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h가 0으로 갈 때, 2h가 0으로 갈 때 1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간색 스타라고 하고, 얘는 보조 정리로 지금 밑에서 새롭게 보일 거고, 얘가 이제 성립을 한다면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이죠. 대수적 성질 스케일러 멀티플 대성에 의해서 이 x승이 기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한이 1로 간다 했으니까 상수인 2x승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1은 곱셈 세계에서의 항등원이니까 2x승 이렇게 됨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스타, 빨간색 스타는 보통 교과서 예제 3번 이런 걸로 엄청 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실제로 2의 1이란 건 2의 0승이고 h-0으로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h-0 1을 2의 0승으로 보게 되면 0에서의 2x승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0에서 먼저 접기가 1인 걸 밝히고 얘로 글로벌하게 지금 땡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스타를 지금부터 한번 보이도록 합시다. 됐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멈춰두고. 그냥 교과서 예제로 돌아왔어요. 얘가 예제 3번, 뭐 얘가 1임을 보여라, 뭐 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봅시다. 분자를 우리가 어차피 분자 부모가 다 0으로 가죠. 얘도 0이고 얘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니까 얘를 우리가 통상 뭐 t로 치환을 하죠. 교과서 전형적인 풀인데 얘를 t로 치환해 볼게요. 이렇게 t로 이렇게 치환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을 넘어가니까 2의 h승이 t 플러스 1 플러스 t거든요. 1 플러스 t. 그래서 실제로 ln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ln을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ln을 붙여버리면 h, 그것도 사실 다 증명을 해놨어요. ln 뭐 로그가 지수가 1대1 함수인 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h가 ln의 위치 2인 로그를 ln이라 하죠. 1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역도 성립하니까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등호를 계속 연결해서 만들어 가 보면 h가 0으로 갈 때, 전체적으로 h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거든요. 맞죠? h가 0으로 가면 2의 0승 빼기 1이니까 역시나 0으로 가죠. 극한 대수 성질이고, 그래서 t가 0으로 간다라고 바꿔도 되죠. 그래서 치환을 하는 건데, limit t가 0으로 갈 때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h 대신에 이 사실을 쓰는 거예요. 밑에다가 ln 1 플러스 t
분의 분자는 전부 다 t로 우리가 치환해 버렸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살짝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써버리면 지금 t가 0으로 갈 때 또 어떤 의미가 안 되는데 ln 즉 로그의 성질을 좀 생각해 보면 로그란 것은 이제 앞에 실수가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t를 내려주고 번부수 처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말하자면 얘를 t로 내려주고 분자는 1로 만들어 주는 수가 있죠. 그럼 똑같잖아요. 그죠? 맞죠? 다시 해보세요. 범수. 다시 역산해 보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작전이 뭐냐면 얘의 극한을 따질 거거든요. 이 분모에 있는 t분의 ln 1 플러스 t의 극한을 따질 건데 t분의 1은 어차피 t분의 1 곱하기 ln 1 플러스 t죠. 그래서 t분의 1을 ln 위쪽으로 올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그렇죠? t분의 1을 앞으로 빼냈고 이 t분의 1을 로그니까 지수 위로 및 진수 안에서의 지수 위로 올릴 수가 있죠. 그렇게 로그 성질을 쓰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로그라는 함수 안에 있는 진수에 있는 형태를 보면 t가 0으로 갈 때 어디서 많이 봤죠? t가 0으로 갈 때 얘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아까 이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던 무리수 2의 정의였거든요. 얘를 우리 함수의 무리수 2로 정의를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가정으로 줬죠. 이렇게 얘를 2라고 정의했을 때라고 제가 가정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역시도 당연히 어떤 수 2로 수렴을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빨간색 박스는 수렴을 하고 2, 2로 수렴을 하고 그러니까 겉함수인 이제 합성이 걸린 거거든요. 이 겉함수인 ln이라는 녀석 있죠. ln이라는 녀석은 그 이 근방에서 함수 이제 치역이죠. 치역인 이 근방에서 당연히 극한이 존재합니다. 연속이까지 되니까요. 연속이니까 극한이 존재하고 얘는 역시나 파란색도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합성 연속 정리 제일 처음에 서두에 있던 합성 연속 안에 게 연속이고 겉에 게 연속이면 합성도 다 연속이다라는 정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극한이 실제로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얘는 수렴을 해요. to 어디로 하냐면 자연스럽게 극한값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ln 2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ln 2로 이제 수렴을 하니까 또 이제 함수 극한이 5번을 쓸 수가 있죠. 분모가 수렴을 하고 분자도 상수함수 1로 수렴을 하니까 얘도 수렴을 하거든요.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1도 당연히 1로 수렴을 하니까 역시 대수적 성질 5번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어디로 수렴하죠? 그렇죠. ln 2분의 1로 수렴하죠. 어디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대수 성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분의 1. 즉 1로 수렴한다 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이 극한은 1이 맞아요. 이게 이제 예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0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좀 따져준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 스타는 옳고, 스타가 옳으니까 이 극한이 존재하니까 다시 극한 대성 2의 x승 상수로 보고 기어 나오는 게 가능하고, 따라서 얘가 1로 가는 것이고 2x가 되니까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사실 했던 건데 복습을 한 거죠.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 사실들을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이게 정말로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은 조금 빡센데 그냥 눈으로만 대충 보세요. 아,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g가 안 함수가 겉함수가 fa에서 연속이니까 역시나 가정을 써가지고 어떤 델타 1이 존재해서 이걸 만족하고 그다음 a에서 연속이니까 또 가정을 써가지고 델타 위에 델타 1이라는 양수에 대해서 또 다른 델타가 존재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그래서 이 델타를 그대로 택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합성 정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되고 f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연속이다. 어쨌든 가정을 써먹을 수 있다. 어쨌든 가정 연속 겉함수 연속이면은 전체가 연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합성 미분 정리도 제 영상에서 미적분 파트에서 합성 미분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아이디어는 그렇거든요. 교과서 아이디어인데 이거 이제
그 수렴성을 보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가정에서 겉함수고 얘가 안함수인데 얘가 수렴하는 건 맞아요. F'A라는 수로 수렴을 하죠. 그리고 얘도 FA에서 수렴이 됐으니까 G'FA로 수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곱하기로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과정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될 때만 가능하거든요. 이 약분이 된다는 것은 fx랑 fa가 다르다는 얘기고 이 말 속에서는 x하고 a가 다름이 내포가 돼 있으니까 x하고 a가 다를 때 x하고 fa가 다를 때만이 이렇게 이제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x하고 a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fx랑 fa가 같은 경우도 있죠. 어떤 함수일 때 그게 가능해요. 인데 그렇죠. F가 1대1이 아닐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함수도 되겠고, 이런 함수도 되겠고, 뭐, 완전히 이제 이런 함수도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새롭게 h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똑같이 증명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성립을 해서 미분계수 정의랑 가정만 쓰고 극한 대성 쓰게 되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합성 연산에 대해서 미분도 같이 보존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연속도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무리수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1번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상한의 근사정리 써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생략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수렴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걸 쓰기 위해서 증가 수열인 걸 볼 수 있는데 베르누이 부등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n 떨어지게 되면 1 플러스 h랑 1 플러스 nh랑 이 순서를 갖게 되고 얘를 이제 형태를 얘를 h로 잡고 그 부등식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증가하는 상태인 걸 볼 수 있어요. 후항이 저항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단수 증가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위로 유계인 것도 이 양정리를 사용해서 시그마 0부터 n까지 NCK에 뭐 이거 있거든요. 쫙 사용해가지고 C에 대한 정의를 팩토리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 바운드 시키게끔 만들어주면 등비급수의 합공식 있죠. 1 마이너스 R분의 A 걔를 사용해가지고 결국 3의 바운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계이면서 위로 증가하니까 얘가 수렴하는데 어떤 순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1한 게 이렇게 된다는 것도 보일 수 있는데 얘도 조금 어렵겠지만 증가 이 급수도 역시나 그 부분합 수열로서 증가 수열이고 그다음에 3에서 바운드가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제 역시나 수렴을 하는데 E랑 S가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E가 S보다 각관을 작다는 건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고 E가 S보다 각관을 크다는 것도 아까 전에 위에 있었던 스타랑 투스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각관을 크니까 따라서 E가 S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E가 무리수인 걸 밝힐 수 있어요. E가 어떤 Q분의 P꼴이 서로서인 자연수꼴로 나타난다면 E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 했고 부분합과의 차이를 생각해 가지고 얘를 쭉 진행을 해 나가 보면 Q팩 Q분의 1꼴이 되는데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얘를 Q팩을 곱해서 정리해 주면 Q분의 1이라는 것이 1보다 각관을 작으면서 0보다 크게 되는데 Q라는 지금 이 수가 실제로 SQ의 정의대로 따라가 보면 자연수 빼기 자연수라서 1 이상이 자연수가 되는데 모순이 되거든요. 아시죠? 이거는 천천히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조금 궁금한 사람은 무리수 2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미적분에서. 무리수 2를 살펴보시면 아주 천천히 한 50분가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와 확장과 성질인데 지수 함수가 연속인 것도 제가 보여놨어요. 실수 지수 법칙도 저번에 한번 보여줬지만 지수 함수 발산하고 정근선하고 볼록선하고 이런 거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지수 함수 연속성 이쪽 9번에. 그래서 조임 정리 사용해가지고 역시나 0에서 한 점으로부터 글로벌하게 당겨가지고 지수 함수도 연속이 가능하다. 즉 그럼 AX승이라는 함수도 전부 다 연속이다. 눈으로는 뭐 연속인 거 보이지만 엄격하게 보일 수가 있고 EX승도 그러니까 연속이고 그러면 얘 역함수인 LNX도 연속 역정리 때문에 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인 것도 사실은 밝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이제 우리 교과서란다. 수능 23번 문제, 24번 문제 보러 갑시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 무리수 2,
지수함수의 도함수 다 이야기됐고, 그러면 이제 지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fx가 있는데 합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3차 함수랑 f가 합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3차 함수는 실제로 뭐 미분해봐도 알겠지만 무조건 증가하거든요. 3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우리 도함수로부터 3차 함수 기형 지나가는 시간 추측했잖아요. 아, f는 아니다. g라 해야겠네. g 프라임. 그러니까 g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위로 떠 있고, 결국은 안에 있는 안함수를 g라고 했을 때 g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0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제 증가하는 상태고, 그럼 이제 f를 감아버리니까 역시나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니까 함성 미분 정리에 의해서, 체인 룰에 의해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이제 미분해 줄 수가 있는데, EX승은 아까 열심히 증명했죠. EX승으로 되는 거 아니까 안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변을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양미를 하게 되면 안에 거를 품은 채로 그대로 미분을 해주시고, 문제 자체가 풀리고 이런 건 아주 쉬워요. 별게 아니고, 곱하기 안에 있는 속을 미분해 주면 되니까 3x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가로는 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EX승 오른쪽에 미분하게 되면 EX승 그대로 된다는 거 우리가 아주 좋은 함수를 했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F'2를 알고 싶으니까 X 자리에 적절한 수를 집어넣으면 되죠. X가 뭐일 때가 2가 되겠습니까? 사실 1대1 함수라서 한 개밖에 없긴 한데 눈으로 봐도 1일 때인 거 보이죠? 그래서 1을 대입을 해주면 F' 1 더하기 1, 즉 2 곱하기 1 집어넣어주면 4는 2의 1승. 2의 1승은 비수법칙에 의해서 2가 되니까, 따라서 F'2는 4분의 2가 되는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이놈들을 다 묻고 싶잖아요, 출제자는. 그래서 다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1년짜리지만 쉽지만 이렇게 풀고 막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한 문제를 보더라도 확실하고, 그다음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출제자가 뭘 의도했는지, 그래프로 그려는지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1대1 함수 합성해도 1대1 함수가 되겠는지, 그다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죠. 얘가 1대1 함수고 얘가 1대1 함수인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것도 사실 함수 파트에 제가 정리를 다 해놨는데, 얘가 분명히 0점 지나는, 원점 지나는 이런 증가함수인 거 맞거든요. 그리고 EX승인데, 여기서 이제 음함수 미분법도 사실 이제 그 왜 개념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F라는 게 실제로 그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함수를 특정하려면. 그래서 그 우리 연산을 취하듯이 왼쪽에다 F 인버스를 취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X가 F 인버스 양변에 합성을 취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아이덴티티로 날아가고 F 인버스 EX승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됩니다만은, 분석을 해보면 fx가 실제로 구성이 되는 함수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f 인버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f 인버스 뭐 y도 괜찮고, 얘는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냐면, x 세제곱이 나오려면 ln을 취했을 때 이 x승 들어가게 되면 x가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세제곱을 해주면 이 x승 들어갈 때 생각해보세요. x 세제곱 나올 거고, 더하기 x 자체가 나오려면 ln만 취해주면 바로 x가 떨어지니까 ln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인버스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 함수는 그 1대1 대응이 되는지 살펴볼 거면 결국 덧셈 함수인데, lny라는 것은 뭐 lnx로 봐도 되지만, 그죠? f 인버스 x라고 쓸게요. 이런 덧셈 함수도 그릴 수 있거든요. lnx라는 것은 겹쳐서 그리랬죠. 덧셈 함수, 곱셈 함수, 초월 함수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잠깐만요. 오늘 했던 내용은 여기서 보면은 극한값의 계산 있는 거 있죠. 요거랑 구강, 자 무리수 2 있고, 그다음에 시수, 지수학장과 지수함수의 성질 있죠. 요게 연속성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합성함수도 있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있죠. 여기 22강 미적분 보시면 되고, 추천드린 영상이 요 31강 초월함수의 그래프 합과 곱의 관점, 요거 보시면 개형 웬만한 건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잠깐 같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영상에 내 영상을 트니까 웃긴데, 잠깐만.
그 연습을 좀 필요로 하겠다. 네, 이렇게 선생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해서 25개를 다 한 번에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연습을 하거든요. 함수가 많죠. 그래서 요거 한번 기회 되실 때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여기도 그 함수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형태 보이죠? 두 개를 겹쳐서 그릴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lnx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고 lnx 제곱이라는 것은 똑같이 왼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더더욱 빠를 거고 1일 때는 0을 지나면서 이렇게 스치듯이 가면서 좀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두 개를 합한다는 얘기니까 합해봤자 음은 음이 돼서 더 밑에 0 이렇게 각각 라인별로 보는데 얘 0이고 점점 이제 커지는 것도 그대로 오니까 결국은 이 함수는 뭐 좀 더 위쪽에서 분포가 되면서 로그 함수의 형태를 담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함수도 역시나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역함수 취하는 것도 맞고,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느냐 살펴보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녀석이 y라고 결정됐을 때 이 x를 y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건데, 문제는 이 x 세제곱 플러스 x가 y를 만족할 때 이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x, y의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y로 정리가 안 되죠. 이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함수가 나와요? 음함수냐 양함수냐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y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어쨌든 존재성은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존재성은 알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얘를 양함수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y는 꼴로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집니다. 조금 빠르고 좀 깊이 있겠죠. 고생 많이 하셨고 24번은 이렇게 해서 일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지금 열과 성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